토론의 개념, 하여튼 단어 개념은 무조건 외우고 가는 거야. 특정한 논제에 대해서 밑줄, 찬성과 반대로 대립하는 두 편이 각자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적인 증거를 들어서 정당함을 내세우고 너는 틀렸다.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가 부당함을 입증해 나가는 겁니다. 밑에 나와 있는 토론의 유형은 여러 가지인데요. 어느 순간부턴가 토론은 고전식, 반대신문식 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읽어만 보시면 된다. 대신 반대신문식 토론에 대해서는 꼭 확인하셔야 한다. 절차 순서가 중요하다. 어떤 논제에 대해 찬성이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반대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입니까? 네. 거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편에서 이야기할게요. 반대편에서 뭐라고 주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에이, 그게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쪽에서 또 주장하고 그런 식이 이제 두 번 반복되면 끝나. 이런 식. 그러니까 얘가 입론이라고 해서 주장을 하면 요게 중요한 거야. 네 의견 잘못되어 있다. 라는 것들. 그러면 얘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뭐라고 치고 들어오겠지? 라고 예상해서 그거에 대해 다시 반박을 해주면 되는 거겠지. 어서 오십시오. 198쪽. 토론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합니다. 고전식 토론의 입론 단계에 바로 앞 상대 토론자에 대한 반대 신문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의 토론입니다. 얘가 주장합니다. 입론, 그거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반대 신문 확인하시면 되지. 토론은 절차가 있어요. 당연히 있겠지. 그러니까 토론 대회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려면 주제가 있을 거거든요. 논제를 분석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해. 어떤 순서대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논증을 구성해. 논증을 구성할 때에는 나의 주장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 근거를 잘 내세워 줄 수 있으면 된다. 다음 이제 우리 편 2명, 저쪽 2명, 가운데 사회자 앉혀놓고 토론 시작하는 거지. 토론 준비가 끝나면 절차와 규칙을 지키면서 실제 토론을 합니다. 저는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입니다. 입론. 그러면 이러이러한 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질문. 에이, 말을 잘 이해 못하셨나 보다. 물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아닙니다. 반론. 마지막에 자, 정리하세요. 최종 발언하기. 그 다음 평가하기 단계. 토론이 끝나면 평가단과 청중은 토론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얘기 빨간색. 어떻게 토론할 거냐? 찬성 측이 잘생겼어. 그런 건 안 돼. 주장의 명확성, 근거의 타당성과 신뢰성, 반박의 논리성 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토론 태도도 평가에 들어갑니다. 쟤는 너무 비꼬듯이 얘기하더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토론을 평가할 겁니다. 여기도 빨간색. 신뢰성, 믿을만한가? 타당성,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인가? 공정성, 공평하고 정의로운가? 조금 어려운, 잘 확 와닿지 않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공정성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거야. 너무 남성 위주의 발언이다. 너무 40대의 위주의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거 해봐야 닦이지도 않아. 다음 페이지. 토론의 논제 역시 용어입니다. 논제란
토론하고자 하는 이거 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자 하는 제목이나 주장, 즉 토론의 주제입니다. 문제의 해결. 토론이라는 건 문제가 있을 때 찬성, 반대 나눠서 주장하는 거구나야. 그러니까 목적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야. 근데 더 근본적인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옆에 논제를 선정하는 기준은 토론은 뭐라 그랬어? 앞 페이지 와서 다시 볼게요. 토론의 첫 멘트가 뭐였어? 여기였어. 찬성과 반대로 대립하느니야. 그러니까 토론의 논제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 찬반이 나뉘어져야 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거고 공공성이 있는가? 하나의 과제만 포함하고 있는 거 두리뭉실 얘기하면 안 돼. 딱 하나만.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지. 오늘 점심 짜장 먹을지 말지 그걸로 토론하는 건 아닌 거거든. 논제의 종류, 얘 빨간색 잘 물어볼 겁니다. 출판사 상관없어. 이거는 거의 물어봐. 사실 논제.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논하는 논제. 참, 거짓을 나타내는 것, 역사적 사실, 법정재판, 인사청문회 등. 다음, 가치 논제. 할만한가, 아닌가야.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옳은가, 그른가. 정책 논제. 국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거야. 이러한 법률을 만들려고 해. 그랬을 때 그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것들. 새로운 정책 제도를 시행하기 전 계획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법률 만들어 놓고 할까 말까 그거는 안 된 거거든.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전 단계에서 하는 거야. 다음 오른쪽 위에 잠깐 볼게요. 논제의 표현. 이게 시험 문제 낼 게 너무 없으니까 최근 요 인근 학교에서는 요게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어디가 있냐? 사회적 쟁점이나 일상생활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첫 번째, 찬반이 확실히 나뉘어야 돼. 다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의성 있는 논제, 지금 요즘 급한 문제. 논제는 형제의 문제 상황을 바탕해야 한다라는 걸로 찬성 측의 입장을 담아서 긍정문의 서술문으로 표현이 됩니다. 실제 시험은 여기 밑에 두 줄 여기였었어요. 찬성의 입장, 긍정문의 형태. 이렇게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보통 문장이 어떻게 나오겠어? 뭐뭐 해야 한다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올 거라고. 토론 참여자의 역할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세상에 위에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나왔는데 굳이 정책 논제에 대해서만 얘기해 줬다? 그러면 이 셋 중에 세 번째 거가 제일 중요하겠구나 라고 체크.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이건 뭐지? 무슨 문장이 어떻게 나올 거예요? 어떠한 제도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 시행해야 한다. 그러면 찬성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거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거 이 제도를 통해서 해결되거나 개선될 수 있습니다. 돈이 든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돈 드는 것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지. 그러면 당연히 무슨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그거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실행 불가능하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했다 칩시다.
돈과 비용, 인력이 너무 많이 큽니다. 부작용과 불이익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제도의 도입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줘야 되겠지. 토론 참여자의 역할은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TV 토론 같은 거 보면 잘 안 지켜지고는 있지. 그래서 198, 199 천천히 읽어보시는데 딱 3분 드릴 거예요. 읽고 넘어와 시작. 예준이 힘내고 명확한 논증 즐거운 토론. 자, 그러네. 아까 마지막에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세 가지 있었는데 정책 논제 할 거였었구만. 이라고 시작합시다. 정책 논제 뭐였지? 무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토론의 필수 쟁점을 찾아서 논증을 구성하고 입론을 작성한다. 핵심 단어는 누구냐? 필수 쟁점. 좋아. 이걸 가지고 치고받고 싸워보자. 이거지. 입론을 작성한다. 다음 시간에는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논제에 정책 논제로 토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무시기 전에 정책 논제가 뭐였지? 라는 것 확인. 찬성과 반대를 나누고 쟁점을 선정해 봅시다. 선생님, 쟁점이 뭐예요? 쟁점이란 찬성과 반대 측이 서로 의견이 대립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뭐 있어? 심각합니까? 아닙니까? 실현 가능합니까? 아닙니까? 이익이 큽니까? 아닙니까? 그게 쟁점인 거야. 다시 말해 찬성 측, 찬반 양측이 각자가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치열하게 맞붙는 세부 주장을 쟁점이라고 합니다. 용어라서 그냥 빨간색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외우는 거지. 정책 논제로 다룰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언급해야 할 쟁점이 있는데 다시 아까 얘기했는 거 심각해 아니야? 해결 가능해 아니야? 이익이 커 작아? 세 가지. 그래서 체크. 얼마나 심각한가? 해결 방안이 뭐고 실행 가능성 있는가? 문제 해결을 한다고 그 제도를 도입을 하면 효과나 이익이 있는가? 등을 질문을 통해 쟁점을 찾고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해야 합니다. 선생님, 논증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려면 쟁점별 찬반 양측의 주장, 내가 찬성이면 내가 할 얘기, 저쪽이 반대인데 저쪽은 뭐라고 얘기할까? 주장을 뒷받칠 만한 근거, 난 찬성인데 찬성에 대한 근거 쭉쭉쭉, 쟤는 반대인데 반대의 근거 쭉쭉쭉,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상대편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생각해야 돼. 그리고 근거가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필수 쟁점을 찾고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해 오세요. 라고 했지만 선생님이 찬반 나눠줘야 됐었을 것 같은데 옆에 토론의 논제 진술 방식 밑줄 긋시다. 당연히 찬성 반대 나뉠 수 있어야 되고요. 찬성 측 입장을 긍정문으로 뭐뭐 해야 한다. 적어봐.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 긍정. 의문문, 부정문, 모호한 표현 쓰지 않는다. 너무 당연하지. 표현 자체가 공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 세계의 추세,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많은 나라가 반대하는 투표 연령 낮춰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정책 논제의 입증 책임과 반증 책임. 정책 논제의 입증 책임은 누가 할까? 찬성이 하겠지, 말 그대로. 반증 책임은 말 그대로 반대쪽에서 이야기하겠죠. 어떠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토론하는 거니까 새로운 주장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찬성 측이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찬성이 하는 게 입증 책임.
그와 비해서 반대는 반증 책임이 부여됩니다. 내용은 뭐 나와? 필요하지 않다. 부작용이나 불이익이 더 크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누구? 이 얘기는 어디에 어디와 연결되는 거야? 쟁점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쟁점 세 가지 치열하게 싸울 건데, 1, 2, 3. 얘네는 이제 외워놓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지. 다음 페이지. 토론 용어에 관련된 것들은 빨간색 네모.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이걸 모르면 내용이 이해가 안 돼. 단어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 지문 읽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쟁점을 분석하는 방법. 됐어. 쟁점과 필수 쟁점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고 얘네들 계속 외워주세요 라고 해놨었던 것. 다음 필수 쟁점 옆에다가 요렇게만 써놓자. 숫자 3 세 가지 뭐뭐뭐로 싸울 겁니다 라는 것들. 정책 논제 얘기하고 있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룹니다. 정책을 시행할지 말지, 현 상태를 유지할지 변화시킬지를 다루는 논제입니다.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심각합니까? 실행 가능성 있나요? 효과나 이익이 있습니까? 불이익이나 부작용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논증의 구성 요소는요,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일단, 찬반 나눠서 서로의 주장이 있어야지. 10명 모여서 토론하는데 10명 다 찬성이야. 토론이 안 돼. 주장을 뒷받침하는 찬반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가 타당하냐 아니냐도 확인해 줘야 한다. 그냥 근거라고 갖다 댔는데 옆집 아저씨가 그랬으니까요. 그건 아니라고. 타당한 이유가 아니야. 다음 페이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쟁점 1. 아우, 이렇게 이제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을 3개를 봐야 되겠네. 논제, 토론의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 찬성 측에서는 얘기할 거래. 나이가 어리다고 기본적인 투표를 못하게 하는 건 인권 침해. 나는 심각하다고 봐. 반대에서는 현행 투표 문제 없어. 심각하지 않아. 벌써부터 대립하고 있지. 심각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선거권 연령 낮추고 선거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거권 부여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저는 요거 완전 찬성이에요. 다른 거는 뭐 시간이 걸릴 수 있을지 몰라도 저기 교육부 있지. 뭐라 그러지? 교육감 선거. 그거는 학생들이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래야 니들 좋은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거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 권위 있는 기관의 발표를 근거로 삼아서 신뢰성을 획득했어. 반대 측에서는 애초에 우리나라 민법의 19세 이하에는 행위 무능력자야. 혼인이나 재산상 거래를 혼자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 민법을 근거로 타당성을 획득했어. 나름대로 둘 다 가져오는 근거는 좋아. 믿을 수 있는 거야. 이 인권위원회의 근거가 타당한 이유는 인권보호를 위한 거니까 신뢰성 있는 구조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좋아. 반대 측의 주장, 근거가 타당한 이유는 행위 무능력자, 투표에서 공정하고 객관적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근거로 타당합니다. 찬성 측, 인권 생각하니까 심각해. 그래서 인권위원회 인용한 거 잘했어. 반대, 문제가 되지 않아. 게다가
법에서 그렇게 근거를 삼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나름대로 치열하게 재료를 준비하고 있어. 논증 구성을 잘 해왔나요? 이제 우리 뭐 할 거냐면요. 반대 신문식 토론을 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입론을 작성해 보죠. 입론은 찬성과 반대의 양측이 쟁점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혀서 자신의 주장에 타당하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입증할 겁니다. 입론을 할 때에는 필수 쟁점별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심각합니다. 투표 연령 낮추면 인권 문제 해결이 됩니다. 이익이 큽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선 불가능해요. 만약 한다고 해도 손해가 더 클 겁니다. 선생님, 반대 신문식 토론이 뭐예요? 반대 신문식 토론은 어떠한 논제에서 찬성과 반대측 토론자가 상대측 토론자에게 질문해서 논지를 반박하고 승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토론의 입론 단계에서 바로 앞에 입론한 상대측 토론자에 대해 반대 신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대 신문은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주장한 주장이나 근거에 논리적인 허점이나 오류를 찾아서 질문하는 겁니다. 신문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 어느 신문에서 나온 겁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이 자료 가져왔는데 세상에 32년 전 자료 가져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상대층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떠한 근거를 댈지 미리 준비해 두면 반대 신문을 할 때 유리하겠죠. 자, 입론이 준비되었으면 이제 토론을 시작해 봅시다. 이게 머리에 진짜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얘 외워두시는 게 시험 전에 쫄리지 않는 기능을 할 겁니다. 네, 외워두시는 게 좋다. 밑으로 내려가죠. 입론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까? 필수 쟁점, 찬성 측에서는 개념의 용어를 정의하고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해 주고요.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 측에서도 용어나 개념을 점검하고요. 심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조치해야 한다고요? 아니요. 조치가 시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반대 이야기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외우려고 하면 돼? 한쪽만 확실하게 외우면 돼. 그거에 다 반대 얘기만 하면 되니까. 됐을까? 요 표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그냥 찬성 측에다가만 그냥 표시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반대로만 생각하면 돼. 찬성 측에서 이거 해결 가능합니다. 반대에선 해결 보장이 없어요. 이거 실행 가능합니다. 실행 가능하지 않아요. 쟁점, 이익과 효과. 이익이 큽니다. 아니요. 비용이 더 큽니다. 불이익이나 부작용보다 이익과 효과가 큽니다. 아니요. 불이익이나 부작용이 큽니다. 그냥 다 반대로 얘기하면 된다. 물론 그것에 대해 근거를 댈 수 있어야 하고. 밑에 쟁점 1에서의 찬성 측의 논증 구성, 반대 측의 논증 구성은 앞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여기 있죠. 요만큼 들어가 있는 거 얘네들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 읽어 놓으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입론의 개념과 작성 방법. 입론은 견해를 확인하고 이유와 근거를 밝혀 내 주장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입론. 쟁점에 대한 견해. 이유와 근거.
내 주장이 타당하다. 논리적으로 입증. 필수 쟁점별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이익이 있어. 실현 가능해. 라고. 시급해. 문제야. 라고 얘기해 줘야 한다. 5번처럼 용어를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자꾸 용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다. 밑으로 내려가죠. 경험하고 활동합니다. 쟁점에 따른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며 절차에 따라서 토론하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반대 신문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자께서는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서 토론해 주십시오. 중요한 부분은 또 누구냐? 사회자라는 게 있다. 사회자의 역할은 뭐가 있느냐? 이 토론 왜 하는지 얘기해줘. 규칙과 순서 잘 지키라고 공정하게 진행해. 딴소리 하면은 그 얘기는 되셨습니다. 그만하시죠. 상대, 토론자의 발언을 요약하여 토론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줄 그어. 그리고 기억이야, 기억. 그리고 A, B, C, D 연결. 아니면 사회자의 역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놓고 이 중에 본문에서 있는 거 없는 거 찾기. 그렇게 물어본다고. 시험 문제는 고3 문제도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냐 없냐 저기에 어디에 연결할 수 있냐 거기까지는 좀 가주셔야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사회자 뭐 하고 있어? 논제를 제시하고 토론 방식을 안내하고 유의할 점을 제시해주고 그러면 찬성 측 제1토론자께서 먼저 입론하시죠. 순서에 따라서 발언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 얘네들 놓치면 안 돼. 찬성 1의 입론. 투표 연령이란 유권자로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개념 정의. 핵심 용어의 개념 정의.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선거법에 따라서 19세 이상으로 정해 놓았으니까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은 미래 설계에 중요합니다. 정책과 계획을 결정하는데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소년이 미래의 상황에 참여하지 못하라는 건 심각한 모순,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19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건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인권 침해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인권 침해는 민주주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19세를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국가인권위원회, 권위 있는 기관. 그 기관의 말을 인용했어. 자신의 주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투표 연령을 낮추면 자신과 관련된 교육, 입시 등의 정책에 더욱 관심을 두고 미래에 선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권,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어서 인권 침해의 우려에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까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투표권 18세로 낮추면 여러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18세 이하로 투표권을 낮춰 놓으면
선거에 지금 참여할 수 없어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한데요. 국가나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는 아주 좋은 효과 생깁니다.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논제에 대한 찬성 측에 한마디만 더 쓸까? 명확한 입장 표명. 이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옆에 거는 그냥 내용 요약해 놓은 거니까 패스. 페이지만 많지 그냥 읽으면 끝나. 진짜 중요한 건 앞에서 다 했어.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가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반대 2가 반대 신문 할 겁니다. 지금 이 대사에서 사회자의 역할은 뭐예요? 토론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지.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격할 거야. 반대 신문은 옆에다가 점점점 뭐라고 써면 된다? 질문 형식. 입론의 마지막 부분에 투표 연령을 낮추면 투표율이 높아질 거라고 했는데요. 투표율이란 투표한 사람의 수를 총 유권자 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총 유권자 수가 많아진다고, 쉽게 말하면 분모가 커진다고.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찬성에서는 분모 커지는 것보다 분자가 더 커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 줘야 돼. 그 근거는 될 수 있어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투표하는 전체 인원이 많아질 거란 말이었습니다. 투표율이란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했습니다. 반대 이는 속으로 씩 웃고 있겠지. 투표 연령을 제한하는 게 인권 침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인권은 18세로 낮추면 17, 16세 인권 침해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봐. 계속 질문의 형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아니죠. 성숙한 판단이 가능한 나이지만 선거권이 제한돼서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숙한 판단이 가능한 나이가 18세입니다. 18세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지. 방금 찬성 1의 입론을 보면 용어와 정의를 정리했고요. 요즘 우리나라는 19세입니다. 라고 현황을 보여줬고, 지금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와 관련된 상황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문제. 그러니까 해결 방안으로 투표 연령을 낮춰라. 그렇다면 이런저런 이익과 효과가 있을 것이다. 투표 연령을 낮춰라 라고 주장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객관적 근거로 들었는데 신뢰성 있어. 타당성 있는 근거다 라고.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반대 측에서 1토론자가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중요하다 그랬어?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어. 이제 반대 1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안 심각해. 해결 안 돼. 부작용이 더 커. 이런 얘기를 해주면 돼. 찬성해서 입론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 연령은 만 19세. 이거 법적 근거 있습니다. 민법에 19세 미만은 행위 무능력자예요. 혼인 재산상의 거래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거는 확실히 타당성 있지. 타당성 있어. 이들은 어디 19세 미만은 아직
스스로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나이라고 보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배워나가는 시기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투표는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엄정하게 이루어져야죠. 아직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의 투표 행위를 금지한 겁니다. 나는 19세 미만은 이거라고 본다. 너는 18세 미만이라고 보지만 아니, 나는 19세 미만이라고 본다. 청소년 관련 정책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충분히 고려할 겁니다. 그러니까 18세 미만으로 투표권 낮추지 않아도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다. 그냥 가만히 있어. 문제 해결될 거니까. 미성년자에게 선거권 제한하는 걸 인권 침해라고 했는데 그거 인권 침해 아닙니다. 인권 침해 아니야. 술이나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는 건 인권 침해가 아니라 보호의 의미가 있는 거야. 투표 연령 제한 또한 올바른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인 거지 인권을 무시한 거 아니야. 헌법재판소에서도 앞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반대 측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용해서 2013년 19세 미만 선거권 제한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투표 연령 제한이 19세 미만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투표 연령을 낮춘다고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8세로 낮추면 17세, 16세 인권 보호되지 않습니까? 투표 연령 제한을 없앨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내 근거를 바탕으로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니들 얘기 틀렸어. 선거권이 없어서 청소년이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다라고 해놨는데 그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너네 왜 투표권 없다고 청소년들 무시해? 청소년들 왜 생각 없다고 얘기해?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고려할 때 19세 미만은 고등학생이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배웁니다.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하다면 투표권을 주는 게 아니라 교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투표권 보장 대신 네가 이야기한 해결책 대신 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18세 이하로 낮추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투표의 본질을 흐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땐 부작용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투표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유지해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귀가 얇아서 그런지 찬성이 말하면 그래. 반대가 말하면 그래. 그냥 전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낮춰야 하지 않나 그쪽이기는 해요. 됐고 옆에 나와 있는 것들 반대에서 입론을 하고 있는데 또 역시 잘 봐. 문제냐 아니냐. 네가 이야기한 해결 방안이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익과 효가 나는 없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는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이것도 논제에 대한 찬성 측의 명확한 입장 표현. 확실히 둘 다 명확하기는 합니다. 찬성 반대. 자, 그러면 찬성 1에서 반대 신문에 주시죠. 민법에서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민법에서도 미성년자 시기가 조정된다면 투표 연령 낮출 수 있습니까? 민법에서 19세라고 하니까 투표 19세. 그럼 민법 바뀌어서 18세라고 하면 투표도 18세. 너 그렇게 할 거야?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현재는 그렇다고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청소년 관련된 정책을 충분히 고려해서 투표할 거라고 하셨는데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르면
투표는 청소년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주장에 네가 제시한 해결 방안의 문제점. 청소년보다 성인인 부모님이 더욱 성숙한 판단을 내릴 거라고 전제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에이, 정책적인 판단은 성인이 좀 낫겠죠? 라는 전제. 그 근거는 뭡니까? 라고 사실은 물어봐야지. 이렇게. 옆에 반대 신문에서의 역할별 전략 읽어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기는 한데 저는 요거 여러분들 읽어 놓으셔야 한다고 봅니다. 꼭 확인하세요. 반대 1의 입론. 내가 봤을 땐 투표 연령 낮추는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다. 18세까지 한다라고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18세로 낮춰놓으면 투표의 본질을 흐릴 수 있어요. 신뢰도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과 불이익이 더 큽니다. 반대일이 제시한 객관적인 근거는 민법, 헌법재판소 판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론 몇 번째? 두 번째죠. 그럼 옆에다가 쓸까? 입론 2. 2016년 전 세계 국가의 90% 이상이 투표 연령 기준을 19세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 세계의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19세입니다. OECD와 비교. 이처럼 투표를 낮추는 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요렇게 화살표. 요렇게 화살표. 그러면 앞에 두 개는 근거, 밑에 거, 세 번째 거는 주장의 내용. 매체의 발달로 과거와 달리 사회 정치적 문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진 지금 투표 연령 낮추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반대 측에서 민법상 미성년자를 근거로 제시했는데 병역법은 18세, 도로교통법 면허 따는 거 18세, 다른 법률에서는 18세부터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유독 민법만 19세, 네가 근거로 든 민법상 미성년자는 시대적인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다. 너 너무 옛날 얘기한다. 투표 연령을 낮추면 청소년들을 의식하고 그들을 위한 입법과 정책 제안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된다. 사상이나 이념에서 자유로워서 정책이나 업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더 민주적이 된다. 이득이 있다. 그래서 논제에 찬성합니다. 이득이 있어서 찬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을 근거로 했는데 우리나라 반드시 그래야 됩니까? 뭐 무조건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나라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우리나라는 19세를 미성년자로 분류합니다. 왜? 문화적이고 관습적인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다른 나라 한다라기보다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청소년이라고 판단력이 낮은 건 아닙니다. 외국 청소년보다 판단력이 낮거나 성숙하지 않으면 너 왜 우리나라 19세, 18세, 19세 사이 있는 애들 왜 바보로 봐? 이거인 거지. 됐고
토론 제2 토론자의 역할. 앞에 먼저 입론한 애가 빠진 거 두 번째 애가 대신해주면 돼. 앞에 애가. 세계적인 추세다. 다른 법과 봤을 때는 형평성 맞지 않는다. 이야기. 다음. 찬성 2의 입론, 근거, 세부 주장, 주장, 이익,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근거 1, 2, 3, 4, 세부 주장 1, 2, 그것을 통한 주장, 내 주장대로 했었을 때 이러한 이익과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흐름을 파악하시라 라고 그냥 체크해 드립니다. 세부적인 근거 1, 2, 3, 4, 근거 1, 2, 3, 4, 주장 세부 두 가지, 두 개 모아서 하나의 주장, 투표 연령 낮춰라.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식의 흐름이 있다. 흐름을 보라, 흐름을 보라. 찬성 2와 반대 1의 토론자의 관점 체크하고 별표 반개. 반개. 찬성은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 예외일 수 없다. 우리나라 청소년 미성숙하지 않다. 반대. 꼭 도입할 필요가 있냐? 우리나라의 특수성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들. 그러면 찬성 측에서 얘기해야지. 그럼 도대체 뭐가 특수하고 특별합니까? 우리나라 청소년은 왜 1년이 늦는 그런 특수성이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봐야지.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반대측 2에서 토론자 입론해 주시죠. 아직까지 사회자는 토론자의 발언을 요약해주는 그런 대사는 없어. 그거 잘 기억해놔. 반대측 입론 옆에 또 볼게요. 반대측 입론 그리고 옆에다가 숫자 2 써야지. 우리나라는 60년부터 20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었다가 2005년에 19세로 정했죠. 투표 연령 낮춘 지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실천하죠. 근데 또 낮춘다고요? 10년 만에? 지나치게 빠른 변화로 부작용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객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인기 위주의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판단, 학연지연, 혈연 등 주관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죠. 타이완은 만 20세, 싱가포르는 21세입니다. 오!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우리보다 나이가 더 높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국의 정서와 문화를 반영한 겁니다. 투표 연령은 그 나라의 문화적 관습 교육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멘트에 대해서는 반대해요. 개인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학교 교육을 받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투표를 준비하는 예비 과정이죠. 그러니까 투표 연령 낮출 수 없습니다. 즉, 교육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낮춰줄 필요가 있을까? 이거요. 찬성 측 제2 토론자 반대 신문해 주시죠.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청소년 판단력 부족하다. 민주주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 근거가 뭡니까?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깜빡하셨을 수도 있지만 뭐라 그랬어? 반대 신문은 물어봐야 된다 그랬어. 하버드 의대 맥린병원은 이거 물어볼 줄 알았어. MRI를 이용해 청소년의 뇌활동과 성인의 뇌활동을 비교했습니다. 하버드 의대면 그냥 일단 믿어보고 싶지 않아? 객관적 자료, 자신의 입론 내용, 청소년들은 판단력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을 보충한다.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성인에서는 이성적 판단 전두엽 활성되지만
청소년의 뇌는 측두엽 안쪽 감정과 행동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뇌과학적으로 청소년은 이성적 판단하는 전두엽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그 근거가 있으니까 네.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요. 그건 성인보다 다소 부족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투표하려면 이만큼은 돼야 되는데 성인은 이만큼이고 청소년은 그냥 요만큼이야. 청소년도 기준은 넘겨. 이거야. 빨간색 체크. 똑같은 자료를 보고 찬성과 반대 측의 해석이 서로 엇갈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근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어른보다 낫다 뿐이지 이성적 판단할 수 없다 아닙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하면 민주주의가 질적 하락이라고 했는데 지나치게 해석 아닙니까? 물어보죠. 판단력이 부족하다. 투표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투표 연령 제한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제 양측의 반론을 들어볼게요. 어쩌고 저쩌고 서로 반론합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투표 연령 낮춰야 한다라는 논제 마무리할게요. 사회자의 역할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뭐는 안 하고 있지? 토론에 대한 평가는 아직 안 하고 있지. 평가는 좀 이따가 할 건가 보죠. 반대 2의 입론, 찬성 2와 토론의 관점, 빨간색 체크. 똑같은 연구 결과를 보면서 서로의 해석이 다릅니다. 라는 부분, 요거에 대해서 체크해 놓으셔야 한다. 라는 것들.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토론의 참여자는 어떠한 태도가 필요합니까? 토론에 협력해야지. 무리하게 주장 내세우지 않죠. 쓸데없는 말 안 하고 상대방 말 잘 듣고 언어 예절에 어긋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하는 이유는 예의 차원이 아니야.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야지 빈틈을 찾아낼 거잖아. 그러려면 오히려 진짜 더 잘 들어야 돼. 이야기. 토론의 과정과 평가를 제시해 봅니다. 여기는 의외로 빨간색. 쟁점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쟁점의 주장이 명확한가? 근거는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가? 논리적으로 지적을 하는가? 절차와 규칙을 잘 지키는가? 상대방을 존중했는가? 찬성 반대 누가 더 잘했는지는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절대 얘는 시험에 뭐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읽어는 보시라. 다음 페이지. 수고했어. 각 모두먼의 역할. 이제 앞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논제를 던져주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나 옆에 문제는 풀어놓으셔야 한다. 여기랑 여기 문제 있고요. 오케이. 여기 있는 빈칸 지금 채워주시면 됩니다. 시작.